볼까요? 볼까요? 자, 헬라스 베로나.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리그가 다 개막을 했습니다. 1라운드를 치르는 중에 1라운드를 이제 다 대부분 다 치렀죠. 이제 세리에랑 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 치러지게 될 거고. 자, 1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리그가 어디였습니까? 1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리그. 그렇죠. 세리에죠. 세리에. 자, 지난 시즌 LADBC는 아니죠. 1라운드만 생각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요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위트도 그렇고 페에도 그렇고 터진 경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0위권 안에 팀들이 다 이겼어. AC 밀란, 인테르, 아탈란타, 토리노는 프레 내줬죠. 토리노 이겨줬지, 그지? 토리노, 피오렌티나, 그리고 라치오, 그 다음에 로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에 밀어넣기에는 오히려 세리에가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상당히 재미가 있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지난 시즌 10위권 안에 들었던 팀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10위권 밑에 팀들이랑 붙었어. 10위권 밑에 팀들 내지는 승격 팀들. 자, 그래서 가능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는 10위권 밑에 팀이랑 붙죠. 알지. 나폴리 같은 경우에 헬라스 베로나 10위권 안에 팀이랑 붙습니다. 그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나폴리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팀이랑 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유벤투스는 11위였던 사수랑 붙죠. 그래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있잖아. 오늘 이제 결장자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주전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유벤투스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아. 지금 예상 명단 보면은 알렉산드로하고 보누치, 브레머 그 토리노에서 데리고 왔죠. 4,100만 유로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다닐로하고 로카텔리, 자카리아, 콰드라도, 디마리아, 블라우비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전을 꺼내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안 돼. 유벤투스가. 사주 같은 경우에도 그 예상 명단 보니까 딱 그냥 지난 시즌에 있던 애들 그대로 끌고 오긴 하는데 한 명, 토르스트 벨치라고 노르웨이 출신 있거든요. 걔 한 명 지금 새로 들어가 있는 거 예상 명단 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유벤투스가 그래도 뭐 전반이라든지 이럴 때에 최소한 2대0은 만들어 줄 것 같아. 최소한. 근데 이 백업 자원들의 이 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혹시라도 후반에 먹힐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가장 오버를 많이 냈던 팀이죠. 그러면서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았던 그런 팀이다 보니까 사스올로가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2대2로 오버가 나더라도 유벤투스가 2골은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솔직히 홈에서 뭐 1골 내지는 2골 넣고 장구기 해가지고 유벤투스가 홈에서 언더가 그렇게 많이 났었잖아. 그죠? 유벤투스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오버 낸 게 2경기인가 3경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었어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오버가 가장 많은 팀이었고, 그래서 언오바 자체로만으로는 어려워, 이 경기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런 것도 생각을 좀 하시고, 요런 거 10위권 안에 팀들이 다 이겼다는 거, 그래서 유벤투스 승을 일단은 주력으로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후반전에 먹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 왜냐면 백업 자원들이 유벤투스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지난 시즌도 홈에서 한두 골 넣고 장국이 시전했었잖아. 그래서 먹힐 가능성을 두고 혹시라도 2대2 무승부가 날 거를 생각을 한다면 오버를 가는 것도 괜찮다. 기준점이 3.5거든요. 2대2면은 오버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보험식으로 그렇게 좀 베팅을 합시다. 아시겠죠? 유벤투스는 그런 식으로 갈게요. 자, 자, 요런 상황이고 이제 헬라스랑 나폴리도 알겠죠? 헬라스랑 나폴리도 상황을 대충 아시겠죠? 자, 근데 요게 문제는 둘 다 10위권 안에 팀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마냥 쉽게 정배를 까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 지금부터 설명 갈게요. 어이 어이 그렇죠. 자, 지난 시즌에 상당히 잘해줬던 헬라스입니다. 그죠? 지난 시즌 개막하고 나서 시즌 초반에 완전히 말아먹고 감독이 바뀌었죠.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라고. 지금은 마르세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마르세유 감독인데 아무튼 그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원래는 헬라스 베로나가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 위주의 팀이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 굉장히 공격적인 팀으로. 원래는 존나 언더 그냥 2.5 기준을 주면은 언더가 항상 뭐 1.5대 1.6대를 봤던 그런 헬라스 베로나였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뭐 기준적으로 3.5도 뜨고 막 2.5 오버가 대다수였죠. 그지? 개오버 팀으로 바뀌었었고. 자,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2.5 기준으로 오버가 가장 많은 팀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1위는 사수올로였고요. 2위는 어제 드라마를 보여준 라치오였습니다. 어제도 라치오 오버 잘 들어왔지. 자, 특히나 재밌는 부분이 홈에서 오버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오버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오버가. 자, 일단 요 데이터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제가 주말에 아스날하고 레스터 경기를 설명을 하면서 레스터가 원정에서 유독 뭐가 많다 했었죠. 레스터가 원정에서 유독 뭐가 많다고? 이게 원정에서 무려 17경기라고 했었죠. 지난 시즌에. 기억 안 납니까? 그렇죠. 양득이죠. 양팀 득점. 양팀 득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대1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아스날 경기 때도 레스터의 득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헬라스가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양득 2위 했습니다. 양득 2위. 사수가 1위였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유벤투스 경기도 사수의 득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배당 바뀌는 거 상관없습니다. 가십시오. 예. 뭐 그 정도 분석은 다 하고 왔습니다. 자, 득점도 실점도 상당히 많았던 헬라스인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어요. 문제는 자, 지난 시즌 그렇게 핫하게 플레이했던 인사 한번 하고 가라. 인사 한번 하고 가라. 안녕하세요 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해줘. 안녕. 안녕. 그래. 가래. 자, 지난 시즌 그렇게 핫하게 플레이했던 헬라스였는데, 음. 감독이 바뀌었어. 감독이 누구냐면, 깜짝 놀랬죠. 예, 형님들 갑자기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을 때 소리를 가끔 질러요. 예, 좀 조심하십시오. 혹시나 차에서 막 소리 크게 들으시면은 저 기대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우디네세 감독, 우디네세 감독 대행을 했던 그 가브리엘레 초피라고, 이 감독이 왔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디네세가 지난 시즌에 초중반까지는 워낙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득점에 있어가지고 너무 씨가 말라있던 팀인데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홈에서 11경기를 치렀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중반기쯤부터 부임을 했죠. 11경기 치렀는데 홈에서 득점이 무려 21득점입니다. 거의 경기당 2골씩은 넣었어요. 그래서 형님들 기억 안 납니까?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가 홈이면은 우리 어지간하면 오바 까고 봤잖아. 기억 안 나요, 혹시? 거의 경기당 평균 2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가지고는 한 3월달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우디 얘기하면 그냥 오버 아니냐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요렇게 이 감독이 바뀌었었는데 요 우디네세에서 이렇게 오버를 많이 뛰었던 감독이 요번에 헬라스로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즌 이 감독발을 상당히 잘 받았던 헬라스죠. 헬라스였고, 그리고 내가 어제 마르세유 경기를 얘기하면서도 이 분명히 감독발을 굉장히 잘 받는 팀들이 있어요. 유독 특이하게. 그래서 마르세유는 원정에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헬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감독발을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요 새로운 가브리엘레 초피 감독의 이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 시즌도 홈에서만큼은 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여. 일단 내 예상은 그래. 하지만 이거를 확신할 순 없지. 그래서 내가 세리에는 한 3라운드까지는 지켜보자라고 했던 게, 워낙 이 감독도 많이 바뀌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3라운드까지는 시즌 초반에는 이 모든 리그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토대, 감독 성향을 토대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 이 감독이 우디네세에 있을 때 AC 밀란, 아탈란타,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수비가 가장 좋았던 토리노, 그리고 라치오, 로마, 인테르,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강팀 상대로도 득점을 다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헬라스가 득점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나는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의 감독이구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폴리가 원정에서 거의 해외 쪽 기준 이 2배 정도를 받았죠. 2.0대 배당을 좀 받았는데, 나는 뭐 양팀 순수하게 지금 라인업상으로 보면은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이 지난 시즌 비교 올 시즌에 전력 이탈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돼요. 자, 하지만 배당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헬라스의 득점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자, 그러면 나폴리가 이기려면 자, 헬라스가 득점이 있고 나폴리가 이기려면 최소 몇 골 넣어야 돼요. 만약에 헬라스가 한 골만 넣었다 가정하면 나폴리가 일단 두 골은 넣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헬라스가 한 골만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두 골 넣으면 어떡해? 혹시라도. 그냥 오버 쪽이 선택이 가장 쉽습니다. 그냥 선택지로 보자면 이렇게 헬라스가 홈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분석을 하면은 나폴리가 이기려면은 두 골 이상 터져줘야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가 가장 쉽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 1.9대 1.95대 해외 쪽 2배당을 받은 경기들이 솔직히 지난 주말 이번 주말 해가지고 터진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웨스트햄 경기처럼 아예 그냥 원정팀이 득점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마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또 복잡해지면은 그렇죠. 맨유도 그렇고요. 너무 복잡해지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이 경기가 10위권 안에 있는 두 팀이라서 솔직히 나는 이거 헬라스 역배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버가 가장 쉬워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상성도 그렇고 뭐 나폴리가 당연히 더 잘하는 팀은 맞잖아요. 헬라스 같은 경우에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호흡이 잘 맞춰질지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뭐 나폴리 승을 아까 전에 그 유벤투스 때 내가 보험으로 뭐 치라고 했죠. 유벤 보험으로. 오버가라고 했죠. 오버가 어차피 역배잖아. 그 오버하고 나폴리하고 묶어가자고. 그러면은 거진 한 4배 나와. 거의 4배 나오니까 차라리 그거를 보험방으로 가고 차라리 얘를 오버랑 유벤투스 승이랑 이렇게 묶어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어디 갔나? 다음은 이제 자 리버풀하고 리버풀 급해. 근데 급헬이 어떤 것 같아요, 형님들? 난 솔직히 1라운드 아스날이랑 할 때 보니까 좀 답이 없긴 하던데. 뭐 리버풀도 당장에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못하죠. 지난 시즌에 비에이라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확실히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지난 시즌에 또 한창 또 활약을 해줬었던 뭐 갤러거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있었긴 하지만 또 지금은 없잖아, 그지? 저는 솔직히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는 그 리그별로 제가 묶어 가잖아요. 이번 시즌부터는 리그별로 묶어 가기 때문에 오늘 EPL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하고 크펠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잖아. 그냥 어차피 안필드기도 하고 그냥 2.5 마행 그냥 단포를 때려가자. 어차피 이거 한 경기 베팅 되거든요. 배당이 2.5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경기 베팅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헨, 그 2.5 마헨으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내려갔어요, 배당? 아까 나 2.5 얼마였는데? 내렸나 또? 내렸네. 아이씨. 아이. 수진 행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이 경기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자, 빌바오하고 마요르카. 아까 전에 뭐라 했어? 꼬마는 내가 뭐라 했죠? 원정에서 해배 1.9달이 받았으니까 피한다 얘기했습니다. 배당 바뀌어도 그냥 가면 되나요? 고고고. 상관없어. 자, 빌바오하고 마요르카, 그리고 어디 갔노? 베티스하고 엘체. 뭐 일단 저는 그 양팀 다 배당 바뀌어서 1.9 되는 경기 피해야 되나요? 그거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렇게 헷갈리잖아요. 베팅 하지마. 아싸리 하지마.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폴리가 지금 2.05대 2.0대 배당이 있었는데 만약에 배당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예 나폴리 승 빼버려. 아시겠죠? 아싸리 베팅 하지마. 오버만 가. 1.9 배당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줬거든요. 열심히 해줬는데 누가 한 명 좀 알려줘. 자, 요거 뭐 지난 시즌 워낙 잘했던 또 두 팀이라 가지고 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난 시즌 그래도 홈에서 득점 기준 그리고 이 중하위권 팀들이랑 붙었을 때의 승률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는 빌바오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빌바오 쪽이. 아시겠죠? 굳이 이 정배 두 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빌바오가 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또 오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 그래서 차라리 나는 어차피 형님들 라리가는 뭐 어제 카디스 언더, 그 다음에 발렌시아, 햄무, 레알승 해가지고 뭐 6.8배짜리 들어오긴 했어. 근데 이것도 있잖아. 내가 존나 대충 분석해서 또 들어온 거야. 자세하게 파고들면 또 빠질 수도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라리가는 3라운드까지는 좀 가볍게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가볍게 가자는 말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빌바오 승이랑 베티스 오버 이렇게 좀 추천할게요. 베티스 오버. 그리고 꼬마 경기는 무조건 무 한번 찔러보는 걸로. 꼬마는 무조건 무 찔러보는 걸로. 아시겠죠? 자, 요렇게 마무리. 잠깐만요. 예. 있어요. 내려다 보낼게. 예. 어이! 그 1층에 있단다. 잠시만요. 방송 끄기가 싫네. 잠시만요. 야, 방송 끄기가 싫다. 잠시만요. 야,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해야 되노? 좆대 뿐네. 씨. 큰일 나쁘네.